내 딸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살려고 한국 남자 결혼한다고 한 거야? 덴마크의 한 여성이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어느 여름날 코펜하겐의 유명한 인어 동상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한국 남자. 그가 바로 제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와 함께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잃은 듯한 외국인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 길을 잘 못 찾겠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한국에서 잠시 덴마크로 여행을 온 여행자였어요. 민호와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러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여자를 배려할 줄 알고 무엇보다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고 결국 그는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덴마크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민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결혼을 하겠다고 민호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민호에게 너무나 큰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고 일본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애가 잘 몰라서 결혼부터 하겠다는데 조금 양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동양인과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네요.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의 속국이 아니고 나라는 작지만 요즘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에 많이 나와 있고 한국이 발전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한국에 한번 오셔서 어머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러자 소피아 어머니는 됐어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고 제 딸도 보내고 싶지 않네요. 돌아가세요. 민호는 더욱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설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그래도 민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소피아의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고 하네요. 민호는 돌아가고 소피아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소피아, 한국은 아직도 판잣집이나 거리에 거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너 민호랑 가서 행복할 수 있겠니? 소피아는 그래도 민호랑 있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소피아,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행복만으로 세상은 살 수 없단다. 하여간 난 너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하루하루 소피아 어머니는 소피아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정말 심했습니다. 저에게 외출을 금지하셨고 모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민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했죠. 민호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아마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설득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소피아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그냥 민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한국행을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호와 소피아는 한국으로 같이 들어왔고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의지를 확고히 하셨다고 합니다. 민호와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덴마크의 가족들은 축하를 보냈지만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을 따라 한국에 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소피아에게는 쉽지는 않은 생활이었지만 민호의 주변 사람들은 소피아가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외국인이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언어를 배우러 다녔는데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고 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환경이 조금 두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어학원을 갔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저와 같은 외국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많은 의지와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만이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지만 그 남자와 사랑을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비자 때문에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성격이 날카롭고 무엇을 물어봐도 항상 좋은 대답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말고도 한국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그 한국분들은 중국 친구에게 항상 따뜻한 말과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음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에 중국 친구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이곳에 있는 한국분들은 다 그 중국 친구에게 가서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에게 맞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한국분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친구는 아니라고 하면서 무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 멍이 처음에는 하나가 2개, 3개로 늘었어요. 어학원에 있는 한국분들은 붕괴하며 이제는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분들하고 저도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남편분이 오셨는데 남편분이 한국분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왔는데 어학원에 있는 한국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일처럼 일을 해결하는 모습이 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는데 모든 한국분들은 같은 일이 생기면 자신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중국 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한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그렇게 쌀쌀 맞고 성격이 날카롭게 했는데도 한국분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자기 가족 일처럼 하신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음 이렇게 다 같이 도와주시나요? 라고 말했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식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도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민호만 바라보고 왔지만 한국 사람들을 알고 지낼수록 너무 정이 있고 따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리도 배우고 차량 운전 한국인들의 모든 예절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러서 소피아도 한국에 적응할 때쯤 소피아와 민호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조금 커갈 때쯤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연락과 함께 아이의 사진을 같이 보내며 어머니에게 한국에 한번 올 것을 권유를 했죠. 소피아 어머니는 소피아도 보고 싶었지만 손녀의 사진을 매일 보며 손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의 어머니는 한국행을 결심을 하고 소피아와 손녀를 보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머니가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그녀는 많은 것들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그녀는 덴마크의 작은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현대적인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자동화된 입출국 심사 시스템, 깨끗하고 넓은 대기실 모두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죠. 판잣집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속국이라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항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 몰랐던 거죠. 인천공항에서 소피아는 손녀와 함께 어머니를 마중 나왔고 소피아 어머니는 소피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멀리 한강이 보이고 주변에 엄청 큰 빌딩들과 숲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발전은 했나 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잘 살아도 내 딸이 잘 살아야지 하고 내심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머니랑 올라갔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는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음성 인식으로 조명과 가전제품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자동으로 커튼을 여닫는 장치, 심지어는 냉장고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꿈 같아. 덴마크에서는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이 집에서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소피아 어머니는 그때 눈물을 보이며 민호가 한국에 와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왓슨 결혼식도 참석하고 좋았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소피아 너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좋구나 결혼식에 안 온 것을 정말 크게 후회한다. 소피아 정말 미안하구나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소피아 어머니와 함께 차를 한잔하는데 소피아 어머니는 민호 그때 내가 한 말은 잊어주게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민호에게 큰 신뢰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소피아와 잘 살고 있는 것도 고맙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다니 정말 고맙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벌써 잊은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밥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자고 했는데 소피아는 엄마에게 배달음식 한번 드셔보시라고 맛도 맛이지만 엄청 빠르게 온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피자며 비빔밥, 제육볶음 이러한 다양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불과 30분이 안 돼서 음식들이 한 개, 두 개씩 오는 거예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빠르게 온다고 내심 음식이 맛이 없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음식의 맛이나 음식의 퀄리티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아니 이렇게 빠르게 오면서도 맛이 이렇게 좋은 것은 정말 좋은 문화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배도 부르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한 소피아 어머니는 그날에는 정말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경험하며 놀랐던 순간은 경복궁에서의 전통 문화 체험이었는데요. 어머니를 한국에 모신 첫 주말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복을 입고 궁궐을 둘러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죠. 우리는 한복 대여점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고르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전통 한복을 입어보셨어요. 소피아 이 옷은 정말 아름다워. 덴마크의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궁궐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고풍스러운 건축물, 넓은 정원, 그리고 아름다운 연못이 어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우리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고 어머니는 특히 조선 왕조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궁궐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해. 덴마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어머니는 카메라로 여러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추천을 받아 한정식집을 가게 된 소피아와 어머니는 한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한상을 받았어요. 김치,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 등 어머니에게는 모두 낯설고 새로운 음식들이었죠.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각 음식을 살펴보셨어요. 이 음식들은 정말 다채롭고 색감이 아름다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웃으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먼저 김치를 권하자 어머니는 약간 망설이면서도 용기 내어 한 입 드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눈을 크게 뜨며 놀라셨어요. 와, 이건 정말 독특한 맛이야.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게 아주 흥미롭네. 어머니는 이어서 불고기를 드셨는데 그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이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어. 잡채를 먹을 때는 그 부드러운 당면과 다양한 채소의 조화에 놀라셨어요. 이 면은 정말 독특해. 덴마크에서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어머니를 가장 놀라게 한 음식은 된장찌개였어요. 이 국물은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 나.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 어머니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소피아,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한 한식 체험은 그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식의 맛에 놀라고 감동한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즐기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한강변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었고 어머니는 그 풍경에 연신 감탄했죠. 소피야,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이야. 덴마크에서도 밤에 빛나는 도시를 보긴 했지만 여기는 정말 특별해. 어머니는 한강 위를 떠다니며 서울의 야경을 즐기셨어요. 유람선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즐기며 음악 공연을 감상했어요. 한국 전통악기와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은 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한강의 야경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음악에 눈을 떼지 못했죠. 이곳에서의 저녁 식사는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이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차를 안전하게 길가에 세우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타이어는 완전히 펑크가 나서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했어요. 어머니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소피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서비스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도움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머니에게 설명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저의 말에 조금 안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험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현재 위치를 물어보았고 20분 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빠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놀라워하셨어요. 덴마크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정말 빨리 도착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네. 약속한 20분도 되지 않아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인사하며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신속한 대응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금방 오셨네요.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는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 상태를 점검한 후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차를 타고 다시 길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한국의 효율적인 서비스와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셨어요. 소피야,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훌륭하네. 이런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대체 판잣집이니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본 한국은 너무 발전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도 친절하며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선진국과 동등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한국에 비하 발언을 하면 내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딸과 손녀가 사는 나라인데 집으로 돌아와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는 한국이라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그래도 딸 소피아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자신의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소피아의 어머니는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야 하는 날에 다시 한번 민호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지금이나마 알게 되어 기쁘고 우리 딸 소피아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고 덴마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소피아의 덴마크 가족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을 방문했고
음식이며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국이나 아직도 못 살고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외국인이 인식이 바뀔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